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건강 온에어 시간입니다. 방송 전 미리 보내주신 사소한 질문부터 실시간 질문까지 모두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1579번님께서 질문 남겨주셨고요. 1년 넘게 택배를 도와준 아내가 3개월 전부터 팔다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택배 물건을 들고 빠르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잠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지난달부터는 두통과 근육 떨림, 또 저림, 쉽게 지치는 횟수가 많아져서 아내 스스로 많이 답답해합니다. 거기다 요즘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요. 초조해하면서 소화 불량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내분께서 호소하시는 증상을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두통, 근육의 떨림, 불안초조, 그리고 뒷목의 통증, 사지의 저림, 불면증, 소화불량 등의 어떤 증후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떤 이 단지 수면장애뿐만 아니라 어떤 뇌신경계의 문제까지를 지금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뇌줄기나 손의 전정기관의 어떤 불균형에서 기인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안구의 움직임을 살펴서 교정을 잘 해주면 이 증후군들이 한꺼번에 이제 소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소뇌와 전정기관의 불균형 문제일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4037님의 질문인데요. 50대 후반 어머니께서 요즘 같은 날씨에도 식은땀을 흘리시고 얼굴에 홍조를 보입니다. 수면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셔서 걱정을 하면 원래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낮에 두통과 어지럼증을 나타내는 횟수가 점점 많아져서 큰일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50대 후반이면 폐경기를 아마 지나신 분으로 보여지는데 폐경기는 폐경 전기, 갱년기는 폐경기, 폐경 후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통 폐경을 한 이후에 한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꼭 호르몬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식은땀이나 홍조 증상은 내 몸에 뭔가 과부하가 걸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 항진된 열을 꺼트리기 위해서 얼굴에 열을 그리고 땀을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심리적으로 울체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화병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치료하는 걸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더욱이 이제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어떤 뇌신경계의 증상이 동반이 된다면 하루빨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신체적인 문제 또 심리적인 문제까지 각각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세 번째 질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대 주부입니다. 지난해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 저는 산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잠도 잘 잤는데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자려고 눕기만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눈떨림도 생깁니다. 어두운 조명을 설치하고 또 따뜻한 우유도 마셔봤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정말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하는 흔적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근거림이 있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보통 이제 심장이 약하고 심담 허겁이라고 하는 심장이 약하고 담이 좀 담력이 적은 그런 경우에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또 이런 분들에게 또 눈떨림이 생기는 거는 또 이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경추의 문제로 특히 경추 2번, 3번의 문제가 눈떨림을 유발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심담 허겁과 경추의 문제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무시기 전에 우유를 드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원리가 트립토판, 즉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이 되는 트립토판을 높여서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우유를 드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우유의 유당 불내성 또는 이 카제인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에 이 문제가 알러지 식품의 민감성을 이제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뜻한 우유나 술 같은 게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0927님의 사연인데요.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일의 특성상 야근이 잦은 편인데요. 몸은 너무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자려고 눕기만 하면 언제 졸려냐는 듯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2시간 이상 뒤척여야 겨우 잠을 잘 수 있는데 검색해보니 입면장애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 상황과 비슷한 것 같은데 맞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주 알았어요, 네. 선생님. 네. 야근이 많으신가요? 야근이 많지는 않은데요. 잠이 안 와요. 잠이 분명 집에 인면장애. 가면은 꼭 자야지. 피곤한데. 너무 피곤한데 꼭 자야지 하는데 초롱초롱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뇌는 더 각성이 되게 되겠죠. 네, 그게 그런 이제 문제 긴장이 생기는군요. 무의식에서 긴장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주야간 근무 교대자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면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인면 장애이기도 한데요. 생체 리듬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체 시계가 송가체에서 이제 이 주관을 하는데 햇볕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낮인지 밤인지를 내 뇌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주무시려고 하면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게 커튼이 좀 암막 커튼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아무리 배가 좀 고프시더라도 아까 장내 환경이 불면증,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밤 이제 주무시기 전에 또 과식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음식을 드시는 거를 좀 피해 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또 증상을 보이고 있는 수면 장애인데 송영길 선생님께서 몇 가지 또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런 수면 장애 불면증이 지속이 되면 노년기 이전에도 주의력과 언어 학습 능력 등의 인지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도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면 장애에 대해서 한 방으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부분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병의 원인은 모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또한 내 몸 안에 그 근본 원인이 숨겨져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원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부분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면증은 단지 약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식습관을 교정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들을 해주는 노력과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단지 쉽다고 어쩔 수 없다고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은 마치 감기의 항생제나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면장애 극복을 위한 도움 말씀 주신 한의사 송영길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